저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되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꺼풀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던 길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열정 없는 프로덕을 한다는 게 좀 당시에 이제 번아웃 된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끝나고 난 후에는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재밌는 프로젝트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개발자 친구는 같고 그냥 디자이너랑 둘이 친구랑 했어요. 두 분이서. 그 디자이너 친구가 패션에 좀 열정이 있다 보니까 패션 쪽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완전 뜬금없는 걸 했어요. 양말을 만들었는데요. 패션 쪽은 이제 재밌어 보여가지고. 근데 옷 만들고 이런 게 일이 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그쵸, 그냥 양말은 비교적 간단한데. 뭐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양말이라는 게 은근히 그러니까 품질 관리도 어려웠고 그래요? 공장들이 되게 영세하더라고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소량으로 네네. 일단 샘플을 만들고 뭐 이런 공장들이 최소 수량으로 부탁해서 만들었는데도 원하는 대로도 안 나오고, 이게 디자인까지 해서 사실은 좀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산다는 샵이 있었어요. 일본이었거든요. 양말을 좀 하이 패션 양말을 만들었어요. 공장을 계속 알아보시고 네. 가서 컨택하고 디자인 보여주면서 이거 가능한지 이런 거를 하신 거예요? 네, 계속 그런 걸 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는 대체 뭔가요? 그걸 그냥 막 해볼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판타지가 있는 분야 중 하나였던 거고요. 엑시트하고 재밌는 프로젝트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거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럼 컨택하거나 막 공장이나 이런 곳 갈 때 네.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일단은 재밌고 설레는 일이다. 맞아요. 그냥 재미로 다녔어요, 다. 그런 걸로 일단 열정을 일으키면 정 에너지가 안 되고 힘이 들면 이렇게 다음 단계를 밟아가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만들었죠. 양말을 공장에서 찍어서 손으로 직접 뭐 재가공을 거쳐서 나오는 양말이다 보니까 양말치고는 엄청 비쌌고요. 아무데나 팔 수가 없는 양말이었고, 백화점 약간 들어가야 되는 느낌. 백화점도 아니고 약간 하이패션 편집샵? 양말인데 그렇게 비싸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본 편집샵에서만 반응이 있었어요. 사진은 저희가 열심히 찍었고 이메일 보내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보시고 네, 보신 거예요? 맞아요. 워낙 유명한 편집샵이었어요. 시도해보신 거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저희도 뭐 타겟은 알고 있었던 거죠. 만든 겨냥. 양말이 팔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고 몇백 개 정도 구매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보내줬고,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걔네가 연락을 끊었어요. 물건을 받고 걔네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언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연락을 아예 안 받아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팔리면 돈을 주기로 됐던 계약이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는데 저의 마음은 사실은 프로덕에 자신이 없었어요.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고 걔네가 이제 사긴 했는데 사실 그 양말의 퀄리티 관리가 모르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찔려서 저도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반성만 엄청 했죠. 공장도 너무 자주 안 갔다 싶고 바뀌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이제 매니지를 못하면 그쵸. 프로덕이 진짜 그냥 엉망으로 나올 때가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도 운영이 됐고 지금도 혹시 되고 있나요? 네. 나쁜 사람들이다. 너무 나쁜 그러니까 사람들이다. 그래도 말은 좀 해주지. 차라리 물건을 그러면은 반품을 하던지. 그 외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저희가 나름 시도는 해본 게 연예인들 코디하시는 분들한테도 보내고 오, 그랬는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자연스럽게 접혔고요. 투자 비용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 날렸죠. 네, 양말만 남은 걸로. 맞아요. 어쨌든 사업 경험이니까. 그걸 적으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팀을 해산을 했고요. 그 디자이너 친구는 제가 추천서 같은 걸 써줘서 회사로 들어갔고요. 저는 또 창업을 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걸 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만나보고 싶던 사람들, 업계에 보이던 분들도 연락을 해서 만나보고 있었거든요. 모르는 분인데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도 연락을 하고 뭐 유명한 투자자분이라든지 제가 시간표앱을 할 때 또 만났던 투자자도 한 번 더 만나보고, 그러면서 뭔가 영감을 얻고 뭐 길을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고등학교 선배님 중에 그냥 스타트업 쪽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만나러 갔다가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회사 들어와서 좀 자유로운 롤로 뭔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됐고,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어쨌든 저는 이제 창업을 계속 했으니까 네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일단 매니저 롤을 받은 거죠. 프로덕트 관련된 매니저 롤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제가 그거보다 더 범위 넓게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회사 워크숍이라든지 전사 미팅 같은 걸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HR 쪽으로도 많이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전체를 다 해봤던 사람이니까 혼자서 다 네. 가능하시게 된 거네요. 네, 장단점이 있어요. 네.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거는 딱 제품에 국한돼서 그 안에서 이제 제품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이 정도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있는 제품 개발 쪽에도 문제를 계속 개선하고
그 내부에 있는 프로세스도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 이유들이 제품 외적으로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회사의 문화라든지 심지어 뭐 사무실 구조라든지 네, 범위가 너무 넓게 보이다 보니까 전체가 보이는 거군요. 회사의 문화를 자꾸 제 위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당시에.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맞아요. 지나서 보면은 사실은 그 회사는 대표님의 가치관에 정렬이 되는 게 제일 좋고 그거에 충실하는 게 사실 고용된 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 제 주장이 너무 쓸데없이 강했고 나와서 또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했었고 몸에 쌓인 뭔가 피로나 아니면 증상들이 좀 있었어요. 안과에서는 뭐 안압이 너무 높으니까 뭐 녹내장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취미 활동하고 약간 안식년 같은 걸 보냈어요. 특히 뭔가 눈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걱정이 됐고요. 그걸 그냥 그 상태로 하면 진짜 뭐 너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 일 외에 큰 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전 취미생활 쪽으로 되게 시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사회성 떨어지는 게 이제 콤플렉스였고 그렇다 보니까 노래를 배우러 근데 되게 어렵고 잘 안 되더라고요. 발성이 절대 늘지도 않고 절대 네네 절대 뭔가 진짜 센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취미를 진짜 많이 해왔는데 그게 너무 남을 따라하려고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거를 찾는데 좀 집중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계속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꾸준히 이제 노래에 관련돼서는 시도를 많이 해봤고 춤도 좀 힙합 댄스 뭐 하우스 뭐 이런 걸 다 들어봤고 동아리 활동도 악기 쪽으로 했어요. 통기타 동아리였는데 실제로는 모든 악기를 다 다루는 동아리고 노래랑 기타를 좀 시도를 해봤었는데 노래는 공연도 한번 했는데 저는 되게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타에 좀 더 그러면서 뭐 작곡이나 디제잉이나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제 능력이랑 좀 맞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반대로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제 컴플렉스를 해소하고 이걸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회성 떨어지는 걸 없애고 싶었던 그걸 에너지를 깨고 발산하는 싶었던 쪽으로 뭔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안식년에도 그런 것들 많이 시도해봤었는데 되게 길게 취미 활동을 시도를 해봤던 건데 다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 시기에도 그런 건 어쨌든 해결을 하진 못했었고 근데 그 노력은 뭐 계속 끊이지 않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연기도 하고 연기야말로 사회성이나 뭔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연기를 해보면서 제가 찾던 걸 찾긴 찾았어요. 그 뒤로 다 해소가 됐어요. 연기가 되게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연기였어요. 해보고 싶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 축은 이제 해결돼서 취미로 계속 연기를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해소가 됐어요. 얻고 싶은 걸 얻었어요. 이제 그쪽으로 더 노력할 필요가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일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제가 얻고 싶었던 거는 어떤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사회성 있게 뭔가 뭐 유려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했을 때 제가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흔들리는 게 싫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제 욕구였고 예를 들어 뭐 태도가 날카롭거나 공격적이거나 아니면은 매너가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그냥 피해버리는 상황들이 아마 계속 있었을 텐데 인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대했을 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대했을 때 제가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던 길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연기를 하면서 해결이 어떤 식으로 되신 건가요? 일단 연기를 하면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그냥 즉시 될 수 있잖아요. 그걸 경험해보고 나니까 내가 너무 안 되는 이유를 너무 많이 찾고 있었고 다양한 캐릭터를 이제 연기해보고 나니까 아 내가 그냥 원하면 그냥 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되게 크게 느끼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페르소나를 하나만 갖고 계셨던 거 같죠? 근데 연기를 해보니까 페르소나를 다른 걸 가져왔는데 그게 안에서 뭐 충돌이나 부대낌이 없으셨던 것 같고 그럼 나도 다른 페르소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컴플렉스나 뭐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다. 연기를 통해서 배운 거는 제가 평소에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항상 쓰고 있다는 거를 정말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되게 솔직하고 자유롭고 사람들 앞에서 되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찾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연기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한꺼풀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화를 내보라고 했을 때 안 화를 되죠. 낼 수 네.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그걸 지우고 0점으로 돌아가서 확실히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생긴 거니까. 그걸 이제 버릴 수 있게 됐고, 사람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가면이 없어졌고, 제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거나 아니면은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선에 있는 게 저의 그냥 솔직한 상태에 가깝고, 예전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인간관계나 일이 되게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제 감정이 또렷하게 느껴졌고, 제가 그걸 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말한 사람에 대한 주도권을 잃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확실히 이제 찾으신 느낌을 받으신 건가요? 맞아요. 네.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내가 그거를 뭐 감당해내고 해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제일 보람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요. 연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근데 모든 사람이 연기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또 아무 데서나 하는 건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실전처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기를 다 드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방어가 생기게 만드는 테크닉을 잘못 쓰는 코칭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르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런 분들한테 가서 배우시는 게 맞거든요. 엄청 고민해서 샀긴 했어요. 그만두신 거는 6개월 정도 딱. 네, 사실 그러고 나니까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고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에너지까지 제가 배웠던 분이 이제 영화 감독님인데 계속 이제 연락드리고 가끔 찾아뵙고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만 일단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인생에서 좀 까먹겠다 싶으면 또 찾아가면 너무 그쵸. 좋지 않을까. 또 상기시킬 수 있으니까. 네.